새 학기가 시작되는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교정은 활기로 넘쳤다. 신선한 공기 속에는 묘한 설렘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활기 속에서도 한 여학생의 등장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의 이름은 한여름. 작고 평범한 외모의 전학생이었다. 허름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의 간소한 차림은 유독 도드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언뜻 스쳐 지나가는 시선 속에서도 범상치 않은 지혜와 굳건한 의지가 엿보였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잔잔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는 듯했다. 전학 첫날, 여름은 복잡한 서류 절차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했다.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복도에서는 몇몇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그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여름에게 향해 있었고 그 속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비웃음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쟤 뭐야, 저런 애가 우리 학교에 온다고 지방에서 왔나 보지. 옷차림 좀 봐.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여름의 귓가를 스쳤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익숙한 일인 양 그들의 시선과 말들을 무심하게 흘려보냈다. 그 무리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김민준이었다. 학교 이사장의 아들이자 정요 1, 2등을 다투는 수재인 그는 수려한 외모와 압도적인 집안 배경으로 학교 내에서 작은 왕국을 건설한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타고난 오만함이 짙게 배어 있었고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의 주변은 묘한 권위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여름을 훑어보는 시선에 조롱과 비웃음을 담아냈다. 그의 옆에는 늘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따랐는데 그들은 민준의 그림자처럼 행동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데 여념이 없었다. 민준은 여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 평범해 보이는 저 아이가 감히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과 편견 속에서도 단 한 명의 학생만이 여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이진우. 민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다른 학원신이자 학교의 자랑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그 속에는 탐구심과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처럼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민준 못지않게 압도적이었다. 진우는 여름의 등장에 호기심을 느꼈다. 다른 아이들이 외모나 배경으로 여름을 판단할 때 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흡인력을 발견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여름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끌림이었다. 그러나 여름은 아직 진우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여름은 배정받은 반으로 향했다. 낯선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간단하게 여름을 소개했고 그녀는 짧게 목례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전학생 한여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고 그 안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민주는 맨 뒷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여름을 노려봤다.
진우는 민준의 대각선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여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여름의 차분한 태도에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떤 미묘한 긴장감을 읽어냈다. 마치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듯한 결의가 느껴졌다. 점심시간, 여름은 급식실로 향했다. 명문 고등학교답게 급식의 질은 훌륭했지만 여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쟁반을 들고 빈자리를 찾던 여름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쟁반 위의 반찬들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여름에게로 쏠렸다. 몇몇은 킥킥거렸고 민주는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재빨리 여름의 쟁반을 받쳐들었다. 진우였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여름에게 쟁반을 건네주며 말했다. 조심해. 여기 바닥이 좀 미끄러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정했다. 여름은 놀란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배려심이 담겨 있었다. 여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라고 답했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은 여름에게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진우의 시선에서 민준과는 다른 낯선 종류의 호의를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여름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학교 도서관은 방대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여름은 익숙한 책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책꽂이 사이를 오가며 필요한 자료를 찾았다. 민준의 무리 중 한 명인 박선호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선호는 민준의 신복이자 교내에서 정보 수집과 소문 확산을 담당하는 역할이었다.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여름에게 말을 걸었다. 전학생, 못 찾아 내가 도와줄까? 여기 책이 너무 많아서 헤매고 있나 보네. 그의 말에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름의 무지를 비웃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여름은 아무 말 없이 선호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선호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면 그냥 놀러 온 건가? 우리 학교 도서관. 책은 많아도 읽을 사람은 별로 없거든. 공부벌레들만 오지. 선호는 비아냥거리며 여름을 자극하려 했다. 그러나 여름은 그의 말을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손가락으로 특정 서가를 가리키며 선호에게 물었다. 저기, 그 심리학 서적은 어디에 있나요? 특히 행동경제학 관련 서적을 찾는데. 이 분류체계가 제가 알던 것과는 좀 다르네요. 여름의 질문에 선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도서관에 관심이 없었고 심리학 서적의 위치는 더욱 알 리 없었다. 그는 얼버무렸다. 아, 그런 건 나도 저쪽으로 가보면 있을 거야. 아마도 그의 어설픈 대답에 여름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옅은 미소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죠. 여름은 짧게 답하고는 선호를 지나쳐 다른 서가로 향했다. 선호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으로 여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명백히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이 사실을 민준에게 보고해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진우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여름이 선호의 비아냥거림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지적인 질문으로 선호를 당황시키는 모습에서 그녀의 남다른 통찰력과 침착함을 엿봤다. 진우는 이미 여름이 어떤 책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도서관의 모든 장서를 꿰뚫고 있었고
여름이 가리킨 서가와 그녀가 찾는 심리학 서적의 연관성을 즉시 파악했다. 그러나 그는 나서지 않았다. 여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더 흥미로웠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독립적인 면모에 더욱 끌렸다.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교내 수학 경시대회 공고가 붙었다. 민주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여름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해 즉시 참가 신청을 했다. 그는 여름에게 다가가 비아냥거렸다. 전학생, 이런 대회는 우리 같은 엘리트들만 나오는 거야.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빠지는 게 좋을걸.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여름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오히려 민준의 오만함에 대해 약간의 동정심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글쎄요,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여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은 더욱 분개했다. 진우는 민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직감했다. 진우는 여름이 단순히 운으로 이 학교에 전학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교과서에서 발견한 섬세한 필기와 여백에 쓰인 복잡한 풀이 방식들을 통해 그녀의 숨겨진 실력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름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도움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여름이 스스로의 힘으로 민준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기를 바랐다. 경시대회 당일, 강당은 참가 학생들과 그들을 응원하러 온 친구들로 북적였다. 민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선호를 비롯한 그의 무리들이 잔뜩 몰려와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당연히 우승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여름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긴장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진우는 멀리서 여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그는 여름이 모두를 놀라게 할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시험이 시작되고 강당 안은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 외에는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초반부터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의 풀이 속도는 매우 빨랐고 자신감에 찬 필체는 그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졌다. 문제의 난이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마지막 문제에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복잡한 수식과 개념들이 뒤엉켜 있었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다. 민주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반면 여름은 시작부터 신중하게 문제를 분석했다. 그녀는 빠르게 전체 시험지를 훑어본 후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펜은 거침없이 움직였지만 그 속에는 정교하고 완벽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 불필요한 과정 없이 핵심만을 짚어냈다. 그녀의 표정은 집중으로 인해 더욱 고요해졌고 주변의 소음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진우는 여름의 풀이 과정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여름의 접근 방식은 그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기발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을 넘어 문제 뒤에 숨겨진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여름에게서 진정한 학자의 면모를 발견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민주는 마지막 문제의 절반도 풀지 못한 채 펜을 놓아야 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여름을 힐끗 쳐다봤다. 여름은 이미 모든 문제를 풀고 여유롭게 답안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만족스러웠다. 며칠 후 경시대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빼곡히 모여들었다. 민주는 자신의 이름이 맨 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갔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1등은 한여름, 2등은 이진우, 그리고 3등은 김민준이었다. 민준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여름보다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주먹을 꽉 쥐었다. 주변 학생들은 술렁거렸다. 한여름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매우 낯설었고 그녀가 민준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여름은 자신의 이름 옆에 당당히 새겨진 1등이라는 글자를 보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결과를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우쭐거림도 없었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만족감만이 비쳤다. 진우는 여름의 뒤를 따라갔다. 그의 입에는 뿌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여름이 이 모든 편견을 깨고 자신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녀가 이뤄낸 결과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민주는 여름을 따라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어. 분명 뭔가 속임수를 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여름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속임수란요. 저는 제 실력으로 문제를 풀었을 뿐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결과입니다. 여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여름을 증오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작은 전학생이 자신의 영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진우는 민준의 뒤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반응에 실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여름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는 여름이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준이 분에 못 이겨 돌아서자 진우는 여름에게 다가갔다. 축하해. 한여름 대단한 실력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칭찬이 담겨 있었다. 여름은 진우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놀라움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비쳤다. 고마워, 이진우. 네가 2등이라니. 정말 놀랐어. 그녀는 진우의 실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했다. 진우는 여름의 말에 어색하게 웃었다. 나도 내 실력에 더 놀랐어, 솔직히. 그 마지막 문제는 나도 좀 헤맸거든. 그의 말에 여름의 입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의 지적 능력에 대해 인정한 순간이자 미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진우의 심장은 더욱 강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여름의 미소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끌림을 넘어선 어떤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이었다. 그는 여름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묘한 매력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 학교 내에서는 여름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녀의 실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고 동시에 민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민준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분노하며 여름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더욱 심해졌고 그의 눈빛은 여름을 향해 도끼를 품었다. 그는 단순한 시험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름을 꺾지 않으면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 것이라고 믿었다. 여름은 이 모든 변화를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에도 흔들림 없었고 민준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을 넘어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만의 나침반이 존재했고 그 나침반은 그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진우는 여름의 그런 모습에서 더욱 깊은 매력을 느꼈다. 그는 여름이 겉으로 드러나는 실력뿐만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올곧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름을 학원 신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고 진중한 좋아함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는 여름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봤고 그녀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기꺼이 그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름에게 고정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름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공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과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는 학교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여름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학생들 입에 오르내렸고 그녀의 실력은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빛이 강할수록 김민준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3등이라는 결과는 그에게 치욕적이었고 그의 오만함은 이제 여름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모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불만이 가득했고 여름을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여름의 성공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했고 이 치욕을 되갚아주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태세였다. 민주는 자신의 무리인 박선호와 이강인을 불러들였다. 선호는 교내 정보통이자 소문 유포자였고 강인은 힘과 행동을 앞세우는 민준의 행동대장이었다. 민준은 어두운 얼굴로 그들에게 말했다. 한여름, 그 애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해.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불쾌감 그 자체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선호는 능글맞게 웃으며 제안했다. 시험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흠집을 내야죠. 소문을 퍼뜨리거나 규칙 위반을 조작해서라도요. 강인은 민준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방법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민준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호를 쳐다봤다. 우선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려야 해. 그녀가 지방에서 온 전학생이라는 점, 우리 학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 그리고 그녀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소문을 흘려. 그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비열함이 스며 있었다. 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실행에 옮길 준비를 했다. 며칠 후 학교 곳곳에서는 여름에 대한 근거이 없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돈으로 문제를 미리 빼냈다는 둥,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둥, 심지어는 이사장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전학을 왔다는 둥. 악의적인 소문들이 무성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소문이 워낙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퍼지자 점차 믿기 시작했다. 여름을 향한 시선에는
다시금 의심과 경멸이 섞여들었다. 여름은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봤다. 그녀는 소문의 근원지가 민준과 그의 무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분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비열한 수단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실력과 진실성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교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에 집중했고, 쉬는 시간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과제를 해결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일부 학생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한 내면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이진우는 이 모든 소문의 배후에 민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비열함에 실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여름이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진우는 여름을 직접적으로 돕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조용히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름이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자료를 은밀하게 제공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여름이 찾던 책을 그녀의 사물함 근처에 놓아두거나, 그녀가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의 힌트를 익명으로 쪽지에 적어 그녀의 책상에 놓아두는 식이었다. 여름은 처음에 의아했지만 이내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익명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누가 자신을 돕는지는 알지 못했다. 수업 시간, 교사들은 여름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녀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엄격한 국어 선생님은 여름에게 난이도 높은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실력을 시험하려 했다. 국어 선생님은 민준과 그의 부모님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있었고, 여름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한여름 학생, 이 시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단순히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 본인의 깊이 있는 해석을 듣고 싶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시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여름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지만 명료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의 해석은 교과서적인 틀을 넘어 시의 이면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배경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답변은 논리적이었고 그 안에 담긴 감정 또한 섬세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물론 질문을 던진 국어 선생님조차도 여름의 답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감탄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여름의 실력은 소문 따위로는 감출 수 없는 명백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여름이 소문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더욱 과시하자 민준은 더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음 주에 있을 학교 대표 선발 토론 대회에서 여름을 끌어내리기로 작정했다. 이 대회는 학교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행사였고, 민준은 자신이 당연히 학교 대표로 선발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여름이 논술이나 토론에서는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준은 선우와 강인에게 토론 대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캐오라고 지시했다. 선우는 교내 방송부와 토론 동아리 관계자들을 통해 토론 주제와 심사 기준, 그리고 여름의 준비 상황까지 알아냈다. 강인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토론 대회 당일 여름에게 방해를 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을 준비했다. 그는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름은 토론 대회에 대한 공고를 보고도 큰 욕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의 권유와 자신을 향한 민준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토론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료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관련 서적을 탐독했고 스스로 가상의 토론 상황을 설정하여 논리를 다듬었다. 진우는 여름의 토론 준비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여름이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진우는 이번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대신 그녀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논문이나 심층 자료의 목록을 익명으로 그녀의 책상에 놓아주었다. 그는 여름이 이 자료들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날카로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여름은 이 익명의 자료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것들은 그녀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해 주었다. 그녀는 이 도움의 손길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궁금했지만 알아내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그 도움을 온전히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토론대회 당일.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참석하여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민주는 맨 앞줄에 앉아 당당한 표정으로 여름을 노려봤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여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여름은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불안감도 없었고 오직 진지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차분했다.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대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AI 교육의 미래와 윤리적 문제점이었다. 민주는 선공으로 나섰다. 그는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방대한 지식과 논리적인 전개로 청중을 압도했다. 그는 AI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의 발표는 완벽했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민준의 무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몇몇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여름의 차례였다. 민주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여름을 쳐다봤다. 그는 여름이 자신의 논리에 반박하지 못하고 허둥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여름은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띄우더니 일반적인 토론 방식 대신 시뮬레이션 기반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AI 교육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사회적 구조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녀의 발표는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여름은 복잡한 데이터와 통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AI 교육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녀는 윤리적 문제점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함께 인간 중심의 AI 개발 철학을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확신과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발표는 민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그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은 여름의 발표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깊은 사색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의 무리들조차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과 학부모들, 심지어는 심사위원들까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다. 여름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여름을 노려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눈동자는 절망감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름의 실력을 과소평가했고 그녀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이어지는 자유토론 시간에서도 여름의 활약은 빛났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방역하려 했지만 여름의 논리는 너무나 견고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민준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의 질문에 대해 완벽한 논리로 반박했다. 민준의 목소리는 점차 떨렸고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결국 여름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대회 결과는 여름의 압승이었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 강당안은 여름의 이름을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학교의 학원신이 되었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인 채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여름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다. 진우는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는 여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름이 모든 편견과 난관을 이겨내고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낸 것에 대해 누구보다 기뻤다. 그는 여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대단했어. 한여름, 네가 자랑스러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여름은 진우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이진우, 네가 응원해줘서 더 힘이 났어. 그녀의 말에 진우의 심장은 더욱 강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여름의 미소에서 세상의 모든 빛을 보았다. 그날 이후 여름의 학교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소문의 대상이 아니었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그녀의 의견을 경청했고 학생들은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민주는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고 여름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의 무리들 또한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다. 여름은 자신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진정한 학원신으로서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진우는 여름의 이런 모습에서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여름의 지혜와 강인함뿐만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이타적인 정신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의 좋아함은 이제 더욱 깊고 견고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는 여름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여름을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름과의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좋아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과 눈빛은 여름을 향한 그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름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모든 존재는 여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토론 대회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한여름은 학교 내에서 명실상부한 학원신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실력과 지혜의 상징이 되었고 학생들은 그녀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에 경외심을 표했다. 그러나 그 빛이 강할수록 김민준의 내면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이제 여름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고 자신의 모든 권위가 한낱 전학생에게 흔들렸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민주는 더 이상 단순한 시험이나 토론으로 여름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가족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여름을 완전히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여름의 학업 성과를 조작하고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켜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것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교활하고 사악한 계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며칠 후 학교의 분위기는 다시금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여름이 수학 경시대회와 토론대회에서 보여준 실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는 한편 그녀의 과거와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었다. 한여름이 학교에서 몰래 과외를 받고 있다더라. 아니, 집안 배경이 수상해. 돈으로 전학 온 거라던데.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쫓겨났다는 얘기도 있어. 소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학교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소문의 배후에는 박선호가 있었다. 민준의 지시를 받은 그는 교내 모든 정보망과 자신의 탁월한 언변을 이용해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마치 진실인 양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며냈고 사람들의 의심을 부추겼다. 이강인은 민준의 또 다른 신복으로 소문이 여름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도록 은밀한 행동들을 실행했다. 여름의 사물함에 협박성 낙서가 발견되거나 그녀의 교과서가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 교묘하게 조작되어 민준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려웠다. 여름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그녀는 소문이 더 이상 단순한 학생들 간의 질투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상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을 관찰하며 소문의 근원지와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강인한 본능과 뛰어난 직관이 숨어 있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비열한 계략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것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여름이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좋아함을 넘어 여름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과거 행적과 가족 배경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진우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탐구심을 발휘하여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의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전산망에 접근하여 민준의 과거 성적 기록과 교내 활동 이력을 면밀히 살폈고 수상한 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해 나갔다. 여름도 혼자서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소문들의 패턴과 특징을 분석했다. 그녀는 소문들이 특정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국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 등 민준과 그의 부모님과 친분이 깊은 교사들이 여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조장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여름은 교사들의 사소한 말실수나 표정 변화에서도 수상한 낌새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조각난 정보들을 하나로 연결하려 애썼다. 어느 날, 여름은 교실에서 자신의 교과서가 찢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책을 훼손한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찢어진 교과서를 조용히 들고 교무실로 향했다.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아마 실수였을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여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이것은 명백한 고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여름의 단호한 태도에 담임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교실 CCTV는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에 고장 나 있었고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준과 그의 무리는 발뺌하며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름은 이 모든 것이 민준의 교묘한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무력감에 휩싸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 민준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진우는 여름이 교과서 훼손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민준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진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학교 내부에 민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이 학교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일부 교사들과 거래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진우는 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밤늦게 학교에 남아 교사들의 컴퓨터에 접근하거나 민준의 개인 파일들을 해킹하여 증거를 찾으려 했다. 그의 행동은 위험했지만 그는 여름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민준의 부모님이 학교 이사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시험 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준의 과거 성적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다. 민준은 분명 전교 1등을 다투는 수재였지만 그의 성적 그래프는 기이하게도 특정 시점에서 급격히 상승한 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 시점이 민준의 부모님이 학교 이사장이 된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진우는 또한 민준이 과거에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을 접했다. 그는 이 소문을 파고들어 당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피해 학생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민준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진우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도움을 제안하며 진실을 밝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한편 여름은 자신을 돕는 익명의 존재가 진우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제공하는 힌트나 자료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돕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그의 행동을 통해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여름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감을 믿었다. 민준은 여름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여름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학교 건물 외벽에 여름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낙서를 하도록 강인에게 지시했다. 낙서의 내용은 여름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심지어는 학교 규정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이 낙서가 여름의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그녀를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인은 민준의 지시를 받아 야심한 시각에 학교에 몰래 침입하여 낙서를 했다. 그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완벽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진우가 이미 강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진우는 민준이 여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측했고 강인을 감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강인이 낙서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그는 이 영상이 민준의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이 영상을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민준이 더 깊은 함정에 빠지도록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학교 건물 외벽에 쓰인 악의적인 낙서는 순식간에 학생들 사이에 퍼졌다. 여름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교장과 교사들은 민준의 부모님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을 조사하고 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름은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이 스며들었다.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진우는 여름이 혼자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민준의 부모님과 학교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지만 문득 여름과 함께라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여름에게 자신의 모든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함께 이 싸움에 맞설 것을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방과 후 진우는 여름을 학교 옥상으로 불렀다. 옥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여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민준의 악행, 그의 부모님의 비리,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강인이 낙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민준의 성적 조작에 대한 증거들도 보여주었다. 여름은 진우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어둠이 학교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진우는 여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한여름, 나는 네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할 수 없어. 우리는 함께 이 싸움에 맞서야 해. 그래야만 진실을 밝히고 이 학교를 바로잡을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여름은 진우의 눈빛에서 강한 신뢰와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좋아. 이진우, 함께 싸우자.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내자.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여름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고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 김민준의 악행과 그 배후에 숨겨진
추악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여름과 이진우는 이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옥상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 이후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하며 민준과 그의 부모님이 구축한 견고한 벽을 허물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비장함과 함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여름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는 학교 외벽에 낙서를 한 것이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진우의 카메라에는 그의 신복인 강인이 낙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 여름과 진우의 협력은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다. 여름의 뛰어난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 그리고 진우의 치밀한 정보 수집 능력과 해킹 기술이 결합되자 민준의 악행 뒤에 숨겨진 복잡한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관련 법규와 학교 규정을 분석했고 학교 전산망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민준 부모님의 재단 운영 방식과 학교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진우는 민준의 부모님이 학교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는 학교 재단의 회계 장부를 해킹하여 수년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불법적인 자금 유용과 횡령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민준의 가족이 학교를 사유화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진우의 손끝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고 그의 눈빛은 모니터 화면 속 숫자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보려 했다. 여름은 진우가 찾아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민준의 부모님이 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는데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분석했다. 그녀는 민준의 과거 성적 기록과 다른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비교하여 민준의 성적이 특정 시점에서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패턴을 발견했다. 이 시점은 민준의 부모님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여름은 이 모든 데이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치밀하게 조작된 결과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예리한 검처럼 데이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민준이 과거에 저지른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진우는 민준이 몇 년 전 한 남학생을 심하게 폭행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지만 그의 부모님의 권력 덕분에 사건이 은폐되고 가해자인 민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 학생은 결국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가족은 학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물어야 했다. 진우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당시의 경찰 기록과 병원 기록을 수소문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고 어렵게 사건 보고서 4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는 민준의 이름과 그의 부모님의 개입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진우는 이 증거가 민준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손끝은 분노로 떨렸지만 그의 머리는 차갑게 움직였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보고서로 정리했다. 보고서에는 민준의 비행과 그의 부모님의 비리, 그리고 학교 운영의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내용에는 증거 자료와 함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다. 여름은 보고서의 논리적 흐름과 증거의 배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녀는 어떤 변명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진우는 기술적인 부분과 정보 보안에 집중하여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조작될 수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단순한 고발을 넘어 학교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적 분석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름과 진우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를 쌓아갔다. 그들은 밤샘 작업을 하며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다. 진우는 여름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모습과 그녀가 세상의 불의에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여름은 진우의 차분하고 냉철한 이성 뒤에 숨겨진 뜨거운 정의감과 그녀를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맹을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발전하고 있었다. 진우의 눈빛은 여름을 향할 때마다 더욱 깊고 부드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학교 이사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재단과 법률팀이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여름과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쳤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믿었다. 보고서가 완성되자 그들은 다음 단계인 폭로 시점을 신중하게 논의했다. 단순한 폭로는 민준의 가족에게 쉽게 묻힐 수 있었다. 그들은 가장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택해야 했다. 여름은 학교의 중요한 행사인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제안했다. 이 회의에는 학교 이사진, 교장, 학부모 대표,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참석하기 때문에 모든 진실이 한자리에 모인 이들 앞에서 폭로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우는 여름의 제안에 동의하며 회의 자료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보고서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찾았다. 그는 회의 당일에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보고서를 화면에 띄울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여름과 진우가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하지만 그들이 감히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너무나 견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경계하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여름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녀를 조용히 학교에서 몰아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인쇄하는 날 밤 진우는 학교 인쇄실에 몰래 잠입했다. 그는 복사기의 시스템을 조작하여 자신들의 보고서를 수천 장 인쇄했다. 동시에 그는 학교 내부망에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회의 당일 모든 교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보고서가 강제로 다운로드 되도록 설정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누구도 이 파일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없도록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그의 눈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여름은 인쇄된 보고서들을 조용히 확인했다. 모든 페이지에는 진실과 정의에 대한 그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보고서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준비는 끝났어. 한여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힘이 느껴졌다. 여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진우.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비장한 미소였다. 그들은 함께 어둠 속을 걸어 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 분명했다. 민준의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정의의 빛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어깨 위에는 학교의 미래와 수많은 학생들의 희망이 놓여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진우의 여름을 향한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본질적인 강인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의 좋아함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여름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세상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름이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여름을 쫓았고 그의 모든 행동은 여름을 보호하고 그녀의 꿈을 지지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 순간 그는 여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당일 아침. 교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한여름과 이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민준의 가족이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학생들을 억압했던 모든 진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천에 드러날 터였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점검하고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결의를 다졌다. 비장하지만 흔들림 없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학교 이사진, 교장, 학부모 대표,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의 부모님은 맨 앞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오늘 이 회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는 듯 했다. 민준은 부모님 옆에 앉아 여름을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여름이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교장은 평범한 학교 운영 보고를 시작했다. 그때였다. 회의실 대형 화면에 갑자기 섬광이 터지더니 이내 화면이 바뀌면서 진우가 준비한 보고서의 첫 페이지가 나타났다. 서울 명문고등학교, 그 어둠 속의 진실, 충격적인 제목과 함께 학교 재단의 비리, 교사 채용 비리, 성적 조작, 그리고 김민준의 학교 폭력 은폐에 대한 내용들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민준의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노려봤다. 그들은 즉시 화면을 끄라고 지시했지만 진우가 구축한 시스템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 동시에 회의실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도 같은 보고서 파일이 강제로 실행되었다. 학교 전체 시스템에 접속한 보고서는 모든 교실의 컴퓨터와 태블릿에서도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학교는 순식간에 진실의 파도에 휩싸였다. 여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웅장한 힘이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교장 선생님,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학교의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짓이냐,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 그러나 여름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진실의 여신처럼 결연했다. 진우는 회의실 뒤편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키보드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여름은 민준의 부모님이 그동안 학교 재단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그녀는 진우가 해킹하여 얻은 재단 회계 장부와 이사록 등을 화면에 띄우며 그들의 불법적인 자금 유용과 횡령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았다. 회의실 안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거렸다. 학부모 대표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을 시작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조작된 거야. 말도 안 돼. 저 아이를 당장 체포해. 그러나 여름은 단호하게 맞섰다. 모든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이어서 여름은 민준의 과거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당시 사건 보고서, 사본과 피해 학생의 병원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몇 년 전, 이 학교에서 끔찍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김민준 학생이었고, 피해 학생은 전치 8주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 이사장님의 권력으로 은폐되었고, 피해 학생은 강제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학부모들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수군거렸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민준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내가 뭘 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공포로 떨렸다. 그때 진우가 미리 준비해둔 영상이 화면에 재생되었다. 강인이 학교 외벽에 여름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민준이 강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진우는 음성 변조를 통해 당시 민준의 목소리까지 첨부했다. 이것은 최근 학교 외벽에 한여름 학생을 비방하는 낙서를 한 증거 영상입니다. 가해자는 김민준 학생의 지시를 받은 학생이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과 학교 폭력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눈으로 영상을 확인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감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부모님 또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여름은 모든 폭로를 마친 후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밝혀냈다는 만족감과 함께 묘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준의 가족에게 향하는 시선에서 그들이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부모들은 민준의 가족에게 거센 항의를 쏟아냈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즉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김민준 학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언론사에서도 취재 경쟁이 시작되었고 학교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진우는 조용히 여름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여름의 손을 잡았다. 여름은 진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서 이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냈다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다. 진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눈빛과 행동은 여름을 향한 그의 진심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는 여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했어. 한여름, 네가 이 모든 것을 이뤄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찬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름은 진우의 품에 안기며 그의 품속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진우가 항상 자신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우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진우를 단순히 협력자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과 같았다. 민주는 끌려나가면서도 여름과 진우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희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여름과 진우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민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학교는 혼돈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진실의 빛은 더욱 강하게 타올랐다. 여름과 진우의 용기와 지혜는 학교를 정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올지 알았지만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공정함과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학교는 이제 민준의 가족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의 폭로는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서울 명문 고등학교를 휩쓸었다. 한여름과 이진우가 용기 있게 밝혀낸 진실은 순식간에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전국의 이목이 학교로 집중되었다. 김민준의 가족, 즉 이사장은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고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그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처참하게 붕괴되었다. 민주는 학교에서 퇴학당했으며 그의 모든 비행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교활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러나 학교 내부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재단 비리와 성적 조작에 연루된 교사들은 줄줄이 해고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학교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학생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으며 학교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났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재건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여름과 진우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학교의 변화를 이끄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교육청은 학교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여름과 진우는 이 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의 의견은 존중받았고 그들의 통찰력은 학교 재건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여름은 학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다시 학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투명한 학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며 교사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제안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으며 모든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진우는 여름의 비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는 학교 전산망을 재정비하고 투명한 성적관리 시스템과 학생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의 전문성과 헌신은 학교 재건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학교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기존의 낡고 부패한 시스템은 철저히 개혁되었고 새로운 이사진과 교사들이 영입되었다. 학교는 이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학생들은 점차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름과 진우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했으며 그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존경했다. 민준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재단은 해체되었고 부모님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민준은 퇴학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과거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철저하게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대신 여름과 진우에게 모든 증오를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름과 진우의 관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힘든 순간마다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역경을 헤쳐나갔다. 진우는 여름의 강인함과 지혜에 끊임없이 감탄했고 여름은 진우의 따뜻한 마음과 확고한 정의감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진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름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사랑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여름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를 향한 그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거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을 때마다 자신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학교 재건 작업이 한창이던 때, 진우는 여름에게 함께 학교 옥상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동맹을 맺었던 장소였다. 옥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진우는 여름의 손을 잡고 난간에 기대어 섰다. 한여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냈어.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여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진우.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진우는 여름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아니, 한여름, 네가 없었다면 나도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야. 네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어.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여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한여름, 나는
나는 네가 이 학교에 처음 전학 왔을 때부터 널 지켜봤어.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네가 보여준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너의 올곧은 마음을 보면서 나는 너에게 깊이 빠져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진심은 명확했다. 나는 너를 좋아해. 한여름, 아니, 좋아한다는 말로는 부족해. 나는 너를 사랑해. 여름은 진우의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줄은 몰랐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그녀는 진우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여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이진우, 나도 너를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진우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진우는 여름의 고백에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행복이 피어올랐다. 그는 여름을 품에 꼭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모든 역경을 이겨낸 승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과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속에서 따뜻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학교 재건이라는 거대한 과정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날 이후 여름과 진우는 학교의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학교는 새로운 활기를 되찾았다. 그들은 함께 학교 재건에 힘썼고 학교는 점차 원래의 명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정의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고 서울 명문 고등학교는 한여름과 이진우의 노력 덕분에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찾았다. 부패했던 시스템은 완전히 개혁되었고 학교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곳으로 거듭났다. 학생들은 다시 학교를 신뢰했고 교사들은 자부심을 되찾았다. 교정에는 다시금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며 모든 학생들의 눈빛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짝였다. 여름과 진우는 학교의 상징이자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학교 재건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들의 리더십과 헌신은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이제 학교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언론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더 이상 비극적인 스캔들이 아닌 희망과 변화의 상징으로 그들을 조명했다. 김민주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그의 이름은 학교 역사에서 지워졌다. 그의 존재는 여름과 진우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민준의 몰락을 통해 권력의 오만함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깨달았다. 학교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여름과 진우의 삶은 여전히 역동적이었다. 그들은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며 대학 입시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진우는 여름의 학업을 돕고 여름은 진우에게 정신적인 지지와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존경으로 엮여 있었다. 여름은 진우의 섬세한 배려와 한결같은 사랑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언제나 여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그녀의 가장 작은 고민까지도 귀 기울여 주었다. 여름은 그에게서 따뜻한 안식처를 찾았다. 진우는 여름의 지혜와 강인함뿐만 아니라 그녀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는 여름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함께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진우는 여름에게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름은 진우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그녀 자신도 사회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들의 꿈은 서로 달랐지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같았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서 학교 전체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여름과 진우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시험 전날 밤, 진우는 여름에게 작은 손편지를 건넸다. 그 안에는 여름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과 함께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그녀의 곁에 있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여름은 손편지를 읽고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진우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수능 시험은 무사히 끝났고 여름과 진우는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대학에 나란히 합격했다. 여름은 법학과에 진학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를 꿈꾸게 되었고 진우는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미래는 밝고 넓게 펼쳐져 있었다. 졸업식 날, 교정은 졸업생들의 웃음과 눈물로 가득했다. 여름과 진우는 나란히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지난 시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역경과 승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졸업 축사에서 여름과 진우의 용기와 헌신을 특별히 언급하며 그들이 학교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학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축하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여름과 진우는 학교 옥상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곳은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했던 장소였다.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그들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여름을 품에 꼭 안았다. 한여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여름은 진우의 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진우, 언제나 너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입술이 서로에게 닿았다. 그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과 끝없는 가능성에 대한 맹세였다. 그들의 사랑은 학교라는 작은 공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한여름은 유능한 인권 변호사가 되었고 이진우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저명한 IT 전문가가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변함없었다. 그들은 정의와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사회의 어두운 면에 맞서 싸웠다.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동화가 되었다.